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자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방 기자, 이 발표 내용을 보니까 정부가 앞으로 6년간 수도권에 최소 4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 숫자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정확히는 새로 짓거나 매입해서 공급하는 게 21만 가구고요. 네. 이미 신규 택지로 지정되거나 또 이제 정비 사업 중인 곳에서의 공급을 앞당기는 물량이 나머지 21만 7천 가구입니다. 네. 이 신규 공급 21만 가구는 이제 서울과 인근 그린벨트를 푼다든지 또 3기 신도시 등에서 추가로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게 10만 가구 정도인데 사실 이렇게 택지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등장한 게 바로 빌라로 대표되는 B아파트입니다. 수도권 위주로 B아파트 11만 가구를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데 이 중 5만 가구는 이제 6년 이상 살면 분양 전환도 해줍니다. 아파트 전세난과 함께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시장이 고사 직전에 처한 서울의 경우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런 매입 임대가 무제한으로 공급됩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 공급까지 생길 수 있는 공백을 B아파트로 채우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문제없는 빌라를 서울에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신규 21만 가구 중에 11만 가구가 이 빌라, B아파트네요. 일단 아파트에 비해서 좀 준공도 빠르고 또 이제 착공도 거의 지금 4분의 1 토막이 났으니 이참에 이제 빌라 공급도 늘리고 주택 부족도 잡겠다는 건데요. 네. 이제 그래서 B아파트를 짓거나 임대주택용으로 매입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고요. 또 이 빌라를 생애 최초로 매입하는 사람들에게도 취득세를 깎아주고 또 아파트를 청약할 땐 무주택자로 간주해줍니다. 이에 대해 좀 전문가들은 신속하게 진행만 된다면 전세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결국 수요자들이 원하는 집,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에 쏠린 수요를 분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 청약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소형주택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 5억 원 이하, 면적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했는데 이러면 아무래도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더 치솟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는 곧 이제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제 아무리 빌라를 빨리 지을 수 있다 한들 세제 혜택을 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과연 또 얼마나 속도감이 날지도 의문이고요. 결국 빌라로 아파트 값을 잡겠다는 건 이 밥 달라는 사람에게 빵을 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모두 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합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을 봐도 이 서울이나 수도권 콕 집어서 살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좀 공급을 늘릴 만한 대책은 없습니까? 사실상 이번 대책은 좀 비아파트 공급 대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파트 관련 내용은 좀 하반기 대책을 예고하는 수준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과 인근 지역에서 그린벨트를 푸는 건데요. 12년 만에 풀고 이제 약 8만 가구가 공급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풀릴지는 오는 11월 공개 예정입니다. 네. 정부와 서울시가 좀 그래서 오랜만에 합의 맞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상우 장관과 오세훈 시장의 설명으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5만 호, 내년 3만 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정부는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감사하게도 서울시에서 어려운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에 지어질 공공주택은 대부분 서울시가 최근 새롭게 내놓은 장기전세주택2, 즉 신혼 20년 전세 자가주택을 대폭 확대해서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린벨트 풀고 택지 만들어서 아파트 지으려면 또 한 세월입니다.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정비 사업이 가장 좀 효과적으로 아파트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인데 이와 관련한 좀 대책은 없습니까? 이제 안 그래도 정비사업 규제를 좀 풀어주기는 합니다. 우선 용적률을 이제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늘려주는 한편 좀 이런 임대주택이나 중소형 주택 의무 공급은 완화해주면서 수익성은 높이고 보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제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 부담금 폐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다만 이 모든 건 역시 대부분 법 개정 사안이고요. 현재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통과가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은 아파트가 없다고 난리인데 지방은 지금도 이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이번에 추가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미분양 대책이 수도권 공공택지에 미분양이 생기면 정부가 매입해준다고 했습니다. 거의 22조 원을 들여서 지금 약 3만 6천 가구 정도의 이제 미분양 매입 확약을 맺어주기로 한 건데요. 네. 지방의 경우도 이제 9월 중 리츠를 통해서 미분양을 매입해줄 예정입니다. 벌써 이제 5천 가구 정도가 정부의 매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이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역시 세제 혜택을 주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방 미분양 대책은 이미 나온 내용입니다. 네. 현재 미분양 주택이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금 7만 가구를 계속해서 웃돌고 있는데 대부분 지방 물량입니다. 이렇게 지방 미분양이 훨씬 심각한데도 정부는 이번에 수도권 미분양 매입 확약 카드를 들고 나온 만큼 좀 이런 줄도산 위기에 놓인 중소건설업체들의 고충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